그날 아침 나는 죄인처럼 집을 나서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며 울고 있었고 마당에 흙은 밤새 내린 서리에 단단히 굳어 있었다. 아무도 나를 배웅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혹여라도 누군가의 눈과 마주치면 끝내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집을 더럽힌 죄 잊지 말거라. 등 뒤에서 들려온 말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 나는 이 집의 며느리였고 이제는 쫓겨나는 사람이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단 한 사람만이 나를 불러 세웠다. 노승정. 이 집의 최고 어른이자 평생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는 사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마지막까지 무슨 말을 더 들으려는 걸까? 천천히 돌아섰을 때 그의 손에는 낡은 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해진 삼배에 대충 쌓인 누가 봐도 버려진 물건 같은 그것. 이걸 가져가거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 꾸러미를 바라봤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받을 마지막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 도착하면 버려도 좋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마치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듯. 나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버려도 좋다니. 그건 마치 나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쓸모 없어진 존재.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이 그 꾸러미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한번 세게 내려앉았다. 왜 저입니까? 나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노승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때의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꾸러미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등을 돌렸다. 그 순간, 연아야. 처음으로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살아라. 단 한마디였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내 인생의 어떤 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길 위에는 나 혼자였다. 집신 밑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흙, 옷자락을 파고드는 바람, 그리고 품 안에 안긴 낡은 꾸러미. 나는 몇 번이나 그걸 길가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어차피 버리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까지 들고 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이걸 버리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 꾸러미를 내려다봤다. 해진 천 사이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돌인가 나무인가 쓸모없는 물건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꾸러미 한쪽이 살짝 풀렸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 틈을 붙잡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믿을 수 없었다.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는지, 왜 하필 내게 주어진 것인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이것을 버려도 좋다고 했는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차가운 땅 위에 무너진 채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버려야 할 것은 이 꾸러미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낡은 꾸러미 하나가 내 운명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것을. 나는 결국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차가운 땅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품에 안은 꾸러미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안을 스쳐보았을 뿐인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닐 거야.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착각일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가 그런 것을 나에게 남길 이유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꾸러미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여기서 멈춰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 유배길은 생각보다 더 길고 더 고요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문 길, 바람만이 지나가는 황량한 들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길을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만이 나와 함께 있었다. 사각, 사각. 집신이 흙을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나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았다. 더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지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그 꾸러미를 바라보았다. 버리면 된다. 그의 말대로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가면 된다. 그럼 모든 게 끝난다. 이 집과의 인연도, 내가 겪었던 모든 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왜일까? 왜 이렇게까지 이걸 놓지 못하는 걸까? 딱 한 번만. 나는 결국 그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마치 금지된 것을 열어보는 것처럼. 천이 풀어지자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죽간이 드러났다. 낡고 바랜 대나무 조각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 나는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책에서 보던 정갈한 글이 아니었다. 거칠고 삐뚤고 마치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쓴 것 같은 글씨. 나는 숨을 삼켰다. 그 글을 나는 알고 있었다. 비 오는 날 마루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입 밖으로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 순간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나는 젖은 빨래를 안고 마루 끝에 서 있었다.
어디에도 널 곳이 없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날. 그때 누군가 문 뒤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문짝만이 삐걱거리고 있었다. 설마. 나는 다시 죽간을 내려다봤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말을 걸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날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지나쳐버린 걸까? 나는 다른 죽간을 집어들었다.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죽간. 며느리는 밥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였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을 남기지 않았다. 배가 불러도 목이 막혀도 끝까지 다 먹었다. 누군가에게 흠 잡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배가 가득 찼는데도 나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때 문득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마루 건너편에 서 있던 노승정.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돌아섰다. 그때도 나는 중얼거렸다. 그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의 죽간을 더 펼쳤다. 며느리는 울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이 집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서러워도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건 약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울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울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죽간을 펼칠 수 없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왜 이제야? 목소리가 부서져 나왔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늘 보고 있었고 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땅 위로 떨어졌다. 그때 문득 인트로에서 스쳐본 것이 떠올랐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가장 안쪽에 있던 죽간.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 죽간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두꺼웠다. 그리고 유난히 무거웠다. 나는 망설였다. 이걸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것을 펼쳤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숨을 잊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들린 마지막 죽간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바람이 불어도 나뭇잎이 흔들려도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안에 적힌 글자들만이 내 눈을 붙잡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은 그 문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순간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모든 것은 분명했다. 나를 몰아낸 것은 이 집 사람들이었고 그 모든 것을 그는 막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왜?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삼키듯이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힌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막을 수 없었다? 그가 이 집의 가장 어른이 그 누구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막을 수 없었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날, 집안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나는 하루 종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다. 그날 밤, 큰 며느리 박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집에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이 내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남편도 없는 여인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때였다. 그만하거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 노승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가 내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을 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기억이 지금 다시 떠올랐다. 막을 수 없었다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도 그랬다. 지금도 그랬다. 그는 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나는 다시 죽간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말은 칼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말은 칼이 된다?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강하게 흔들렸다.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큰 며느리와 하인들이 작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인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속은 모를 일이야. 그러게요.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더 무서운 법이죠. 나는 그 말을 모두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말을 하고 싶었다.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더 크게 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들의 확신이 되었다. 그랬던 거구나. 나는 힘없이 웃었다. 말은 칼이 된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칼은 누군가를 베고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다시 주간을 넘겼다. 마지막 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켜보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걸까?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때였다. 주간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멈칫했다. 이건 주간이 아니라 얇은 종이. 나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펼쳤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완전히 멎은 것 같았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 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 길, 바람만이 지나가는 황량한 들판.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먼지 속에서 누군가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다. 이 만남이 내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온 먼지가 그 사람의 형체를 흐릿하게 감쌌다. 처음에는 단순한 나그네라 생각했다. 이 길은 유배지로 향하는 외진 길.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드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곧장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나를 향해 걸어온 것처럼. 나는 무의식적으로 꾸러미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다. 왜인지 모르게 경계심이 들었다. 그쪽 길 잃은 사람은 아닌 것 같군. 낮고 쉰 목소리였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허름한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아닙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히 말을 길게 섞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나를 한번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꾸러미를 한번 바라봤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유배 가는 길이군. 그 말에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은 피식 웃었다. 그 얼굴이면 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누가 봐도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 노인은 내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 온 사람처럼. 힘들지 않나?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힘들지 않냐고. 그걸 묻는 사람이 이제야 나타난 건가?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노인의 시선이 다시 내 꾸러미로 향했다. 그건 누가 준 건가? 나는 망설였다. 대답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집안 어른께서 주셨습니다. 노인은 짧게 소리를 냈다. 버리라고 했겠지. 나는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다. 어떻게? 노인은 작게 웃었다. 그런 물건은 대개 그런 식으로 건네지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걸 열어봤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이라. 노인은 내 표정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럼 아직 다 보지는 않았군.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하나만 보여주게. 나는 망설였다. 이걸 남에게 보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나는 이 주간의 의미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천천히 꾸러미를 풀었다. 그리고 몇 개의 주간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작게 웃었다. 역시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글씨 틀림없군. 나는 숨을 삼켰다. 아시는 분입니까? 노인은 주간을 손에 쥔 채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그의 눈빛이 아주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을 나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분이십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살리는 대신 말을 버린 사람이었지.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을 버렸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한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린 적이 있었지. 나는 숨을 죽였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알게 되었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더 쉽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노승정.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던 눈. 그리고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얼굴. 그래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노인은 나를 바라봤다. 아마도 그 대답은 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럼 이건. 나는 주간을 바라봤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노인은 천천히 손을 들어 주간을 가리켰다. 그 사람의 말이네. 나는 숨이 멎은 것처럼 그를 바라봤다.
버린 줄 알았던 말. 노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입으로 하지 못한 말을 저렇게 남긴 거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자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걸세.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전하고 싶은 것.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걸 자네가 직접 찾으라는 거겠지.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는 죽간을 꼭 쥐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건 말이었다. 그가 끝내 하지 못한, 그리고 나에게만 남긴 말.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앞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도망치듯 걷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마침내 유배지에 도착했다. 마을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조용한 곳이었다. 낡은 초가 몇 채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그리고 사람의 온기보다 정막이 먼저 느껴지는 땅. 여기서 지내면 된다. 나를 데려온 관졸은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떨궜다.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지정된 초가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가 흩날렸다. 사람이 오래 머문 흔적이 없는 공간, 낡은 자리 하나와 금이 간 항아리 하나,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한 발짝 들어섰다가 그대로 멈춰섰다.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이 이제야 현실처럼 다가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바깥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품 안의 무게가 느껴졌다. 죽간 꾸러미. 나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꾸러미를 풀었다. 낡은 천이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죽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다. 며느리는 불을 오래 바라본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불을 오래 바라본다. 그건 기억이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다. 깊은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부엌 한켠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이유도 없었다. 그저 그 불이 꺼지는 걸 지켜보고 싶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만이 있었다. 나는 다시 죽간을 내려다봤다.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 불을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눈을 감았다. 그건 나 자신이었다. 꺼지지 않았던 것은 불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무언가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른 주간을 펼쳤다.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말은 틀렸다. 나는 수없이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봤을 뿐이다. 주간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다. 나는 쫓겨난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정말로 그럴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문을 나서던 순간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등을 돌린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는 마지막으로 두꺼운 주간을 꺼냈다. 아직 완전히 읽지 못한 그 주간. 손이 떨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다. 나는 천천히 그 주간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 더 길고 더 또렷한 글씨. 나는 숨을 죽인 채 읽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한 사람을 잃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 말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그 침묵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노승정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는 누군가를 말로 상처 입힌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숨이 막혔다.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래서 침묵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노파가 문턱에 서 있었다. 거기 새로 온 사람이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노파의 눈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문턱에 서 있던 노파는 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깊고 조용했다. 마치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예. 나는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구나.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다. 노파는 아무렇지 않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혀를 찼다. 여긴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이곳은 누군가를 살게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저 버려두기 위한 곳 같았다. 노파는 내 쪽을 돌아보았다. 이름이 뭐냐? 연아입니다. 연아라. 노파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다. 꽃 이름이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이름이 지금의 나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파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이다. 그 말은 곧 이곳에 오래 버려진 사람이란 뜻이기도 했다. 다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이다. 노파의 시선이 문 밖으로 향했다. 쫓겨난 사람, 버려진 사람, 잊힌 사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곧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뭐냐? 그녀의 시선이 내 옆에 놓인 죽간 꾸러미를 향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그냥 물건입니다. 노파는 피식 웃었다. 그런 얼굴로 들고 있는 걸 그냥 물건이라 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파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봐도 되겠냐? 나는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죽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다. 그녀의 눈이 그 글을 따라 움직였다. 잠시 후 노파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글씨. 나는 숨을 삼켰다. 아시는 겁니까? 노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잊을 수 없는 글씨다.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떤 분이십니까? 노파는 죽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다. 나는 숨이 멎은 것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뜻입니까? 노파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분노와 아직 남아있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럴 리가.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직접 죽인 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이 내 아들을 죽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사장에서 읽었던 문장이 떠올랐다. 내 말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노파를 바라봤다. 그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아들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노파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이 말로 확정지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높은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사실이 된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나는 숨을 죽였다. 그 한마디를 뒤집을 수는 없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다. 노파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한 번의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무너뜨리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노승정의 침묵이 처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을 용서하셨습니까? 노파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대답은 너무도 분명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파의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노파는 죽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그걸 평생 짊어지고 살아간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노승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죽간은 그 무게였다. 나는 죽간을 다시 품에 안았다. 이제야 조금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건 속죄였다.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말 대신 남긴 고백. 그리고 나에게 넘겨준 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떠올랐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나에게 준 걸까? 그 질문은 이야기의 다음 문을 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죽간 속 글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말은 칼이 된다.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 말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무너졌다. 그리고 노파의 말.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승정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말로 누군가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로는 말을 버렸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록했다. 지켜봤고 남겼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넘겼다. 왜 나지? 나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 질문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졌다. 나는 끝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동쪽 끝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한 발짝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다. 이 마을의 모습이 낮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낡은 초가 사이로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았고 마당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사는 곳처럼. 그때 어디선가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한 채의 더 낡은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 약한 목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다.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어린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쁜 듯 가늘게 들려왔다. 괜찮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내 뒤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열이 있다. 나는 돌아봤다. 노파가 조용히 서 있었다. 며칠째 저러고 있다. 나는 아이를 다시 바라봤다. 왜 아무도 말을 끝내지 못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다 그런 곳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프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파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조금 슬퍼 보였다. 다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맞았다. 여긴 누군가를 도울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이 곁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이건 안 됩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노파가 나를 바라봤다. 무슨 수로 도울 셈이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죽간.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꾸러미를 꺼내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내가 아직 읽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빠르게 넘겼다. 그리고 어느 한 주간에서 손이 멈췄다. 며느리는 풀잎을 오래 바라본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 풀잎?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더 있었다. 해열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설마 나는 그 죽간을 꼭 쥐고 다시 아이가 있는 집으로 뛰어갔다. 노파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디 갔다 왔느냐?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풀잎이 필요합니다. 노파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와라. 우리는 새벽이 밝아오는 들판으로 나갔다. 노파는 몇 번이고 풀을 가리켰다. 이건 아니다. 이건 독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죽간 속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풀 앞에서 멈췄다. 이거.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뜯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돌아왔다. 풀을 빻아 이마에 얹고 조금씩 물에 타 입에 흘려 넣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 곁을 지켰다. 그리고 한참 후 아이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노파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내려간다. 노파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됐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죽간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을 위해 쓰이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었다. 여기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주간을 펼치는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침이 밝으면 가장 먼저 주간을 펼쳤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 며느리는 사람의 눈을 오래 본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그날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것이 있었다. 지쳐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포기와 체념. 나는 그 눈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같이 일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말은 처음으로 나의 약함을 드러낸 말이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뭘 하면 되는데? 나는 그 순간 작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밭을 고치고 물을 길어 나르고 쓰러진 담을 다시 세웠다. 누군가 먼저 나서지 않았을 뿐 사람들은 원래부터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저 그 시작이 필요했을 뿐이다. 나는 주간 속 문장을 하나씩 꺼내 쓰기 시작했다. 사람은 손을 쓰면 마음이 따라온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다. 그런 게 어딨냐.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말수가 늘어나고 웃음이 생기고 무너졌던 것들이 조금씩 다시 세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말이 아니라 살아낸 것에서 나온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노승정. 그는 왜 이걸 나에게 남겼을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 대신 살아낸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걸 이어갈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나였던 거야.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가슴이 세게 뛰었다. 나는 주간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읽지 않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것.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간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 짧지만 가장 또렷한 글씨. 이제는 내가 남겨라. 나는 숨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그저 이어지는 말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을 하고 있었다.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부르며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죽은 곳이 아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간이 아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어떤 말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할까? 그때 어린 도연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누나, 뭐해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나왔다. 글을 쓰려고 해. 뭐라고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붓을 들었다. 살아보라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었다. 그날 문 앞에서 나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살아라. 그 한마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돌아 전한 것이다. 나는 종이에 첫 글자를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도. 나는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주간이 조용히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처럼.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차가웠던 바람은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마을의 흙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왔던 그날의 나는 더 이상 아니었다. 아침이 밝으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오늘은 뭐해요?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오늘은 글을 써볼까? 아이들은 내 곁에 모여 앉았다. 작은 손으로 흙바닥을 만지며 서툰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마을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웃음이 있고 부르는 소리가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이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가 남기고 싶었던 것. 나는 이제야 그걸 알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주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것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을 더했다. 그가 남긴 말 옆에 내가 살아낸 시간을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손을 쓰면 마음이 따라온다. 그 아래에 나는 적었다. 함께하면 더 빨리 움직인다.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아래에는 사람도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건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이어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도연이가 내 옆에 앉았다. 누나, 이건 뭐예요? 나는 잠시 주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말이야. 말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인데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도연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아이의 손에 작은 죽간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살아보면 알게 된다. 아이의 손이 그 죽간을 꼭 쥐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그날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떠올렸다. 노승정. 나는 그를 미워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는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대신 끝까지 남긴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 말은 처음으로 부르는 호칭이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풀잎이 조용히 흔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집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차가운 아침, 굳어있던 땅, 아무도 배웅하지 않던 그 순간. 그리고 손에 쥐어졌던 낡은 꾸러미.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때의 나는 그걸 버리고 싶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밀어낸 마지막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건 남겨진 것이었다. 말하지 못한 것, 전하지 못한 것, 끝내놓지 못한 것. 나는 조용히 죽간을 하나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에 놓았다. 이제는 나는 낮게 말했다. 누군가가 이어가겠지.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득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그날 문 앞에서 들었던 말. 살아라. 나는 작게 웃었다.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죽간이 조용히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남겨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